어제 아마 그런 얘기들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투자자들이. 이제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아서 그쵸. 코스닥 가야 되냐, 뭐 이런 네. 얘기 하시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 외국인들은 여지없이 팔죠. 그래서 코스닥 지금 외국인들이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네. 근데 코스닥은 좀 쉬어가는 국면에 들어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피는 반면에 어제 코스닥 대비 되게 약했는데, 약한 게 종목이 나빴다라기보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쉬었죠. 그래서 계속 보합권 흐름을, 물론 장중에 한 4%까지도 올라가긴 했지만 보합권 흐름을 보이면서 약보합으로 끝났고, 그러면서 이제 지수를 좀 누르는데, 그렇다고 상승을 안 한 거냐? 다른 종목들이 열심히 올려서 또 상승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순환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어제 미국 시장에 또 금리가 또 많이 튀니까 이제 4.7% 이상 올라가니까 또 오늘 또 어제 많이 올랐던 제약바이오를 또 누르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순환매가 빠르다. 그리고 지금 8월 시장은 이제 실적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매크로 이슈에 조금 더 예민해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빠져 시작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저는 시장의 움직임은 수급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8월 3일 날 첫 거래일 날, 우리 31일 날 급등하고 8월 3일 날, 8월 첫 거래일 날 이 선물 그러니까 지수 선물을 한 3조 5천억 이상 던졌어요. 매도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네. 그 뒤로도 한 사흘 동안 요거 보여주시면 좀 편하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데, 뭐 선물 파악하는 게 좀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숫자만 보시면 되는데, 8월 31일 날 3조 8천억, 그 다음에 6천억, 8천억대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이익 실현하는 거죠. 이익 실현하는 구간인데, 아직 네. 이거 합쳐봐야 요거 다 이게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당분간은 지수를 많이 올리고 싶진 않다. 그러면 우리가 8월 3일, 4일, 5일 이렇게 평균으로 대충 잡아보면, 한 이 지수, 이제 우리가 코스피 200 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지수인데, 이 지수가 1000포인트 넘어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1000포인트 넘어가면 누르겠죠. 근데 어떻게 누르냐면, 네. 선물을 사야 되니까 누르려면 어떻게 누르냐면 지수를 팔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물을 팔아서 누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최근에 흐름 보면 현물은 계속 여기 보시면 코스피는 오늘은 조금 아직 장이 안 끝나서 그런데 6일, 7일, 10일 계속 지금 현물을 팔았죠. 현물을 팔면서 선물을 사는. 그러니까 선물을 산다는 게 아니라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는 네,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단기적으로 이런 모습을 좀 보이면서 우리가 이제 작은 박스권을 계속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삼성전자 오늘 많이 올라오는데 지금 막 따라 사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또 드실 거예요. 어제는 또 팔아서 코스닥 가고 싶었는데. 네. 참아라. 아직 삼성전자도 네. 물론 이제 아주 중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사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21선 돌파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리고 121선 위도 못 올라왔죠. 네. 아직 추세 전환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 그러면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죠. 지금은 그렇게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은 이제 물타기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가격을 낮추실 때는 네. 추세가 전환된 걸 확인하고 사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전환이 확인되려면 적어도 25만 한 2, 3천 원 정도는 갖다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10,000원 정도 이상은 더 올라와야 되니까 조금 그냥 관망하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최근 코스닥 중심으로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옮겨 타야 되나라는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빠른 순환매 안에서는 우리는 좀 관망하면서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럼 일단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좀 속도를 천천히 가져간다 하더라도 이미 갖고 있는 종목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은 깊어지실 것 같아서 종목에 대한 대응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대표님, 근데 오늘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 이렇게 주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우리는 좀 어디서 찾아봐야 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여전히 이제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좋은 뉴스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뭐 HBM4 시장의 이제 앞으로 점유율이라든지, 근데 어제 KB증권에서 목표가를 60만 원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네. 컨빅션 바이를 불렀죠. 네. 그 얘기는
그 내용이 28년까지 너무 좋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뭐 이제 이제 HBM 시장도 조만간에 1등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근데 그게 근거가 뭐냐면 지금 이비덴이 공장을 짓고 있는데 엔비디아 향과 AG 반도체 향으로 두 개를 공장을 증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ASIC 반도체용으로 따로 만들지 않았는데 따로 만든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새로 자기의 이제 반도체를 만든다라고 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구글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팔 것 같고 TPU를, 그다음에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지금 외부 판매를 지금 고려 중입니다. 그러면 ASIC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브로드컴이 그걸 대부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HBM은 대부분 삼성전자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조금 더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 파운드리 사업부도 여전히 좀 좋아지고 있고, 거기에 지금 삼성전자가 좋은 뉴스도 많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하이닉스는 또 안 좋은 얘기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약간 불안불안하게 만들어지는 뉴스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새로 만드는 이제 그러니까 루빈 울트라, 네. 네, 루빈 울트라죠. 이제 베라 루빈 울트라 버전이 생각보다 메모리의 HBM의 사이즈를 좀 용량을 줄일 수 줄인다.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네. 있고, 그게 이제 1테라바이트 정도로 지금 하려고 한 4배 정도도 늘어날 걸로 봤는데 그게 좀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물론 그게 꼭 악재라고 볼 수는 없어요. 뭐 일단은 4개 각 이제 서랍으로 들어가는 렉 단위에서 그러니까 하나에 들어가는 그 단위를 좀 줄이는 거니까 더 많이 꽂으면 되죠. 그렇죠. 예, 뭐 그건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또 하나가 LTA 관련돼서 조금 가격을 좀 낮춰서 LTA를 체결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또 SK하이닉스는 또 루머가 좀 돌고 있죠. 근데 이게 확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관계자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은 진위 여부가 확인될 수가 없고, 이거는 SK하이닉스가 굳이 이거를 변명할 이유도 없고 보도가 나온 것도 아니죠. 이거는 이제 돌아다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또 지금은 좀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는 8월 20일 근처까지 27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때 베라 루빈 울트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항상 엔비디아 관련된 신제품이 나오기 전에는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베라 루빈 나올 때도 그랬고요, 블랙엘 나올 때도 그랬고요, 계속 뭐가 많아요, 루머가. 근데 막상 나오면 원래 네. 계획대로 다 나왔어요. 네. 나왔기 때문에 스펙 하향은 생각보다 나오질 않을 수도 있다. 뭐 하더라도 이제 이게 뭐 메모리의 사용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지금 조금 많이 눌리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아직 이슈가 해소가 안 된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8월 안으로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8월 안에 주주환원책이 좀 강하게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0조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100조 얘기 나오면 100조 나오면 안 올라갑니다. 200조 나와야 되나요? 한 지금 200조까지 나오죠. 네. 예, 그런 얘기들 또 좀 필요하니까, 그래서 자꾸 주주환원 얘기하는 이유가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싸다고 해서 막 사주면 좋은데 그러려면 이제 마이크론도 좀 올라가고 뭐 샌디스크도 다시 좀 달리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직 미국 시장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사느냐고 바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메타, 아마존 뭐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더 낫죠. 뭐 알파벳도 마찬가지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해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또 살펴보면 최근에 이제 토큰 관련된 지수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단위당 이제 토큰 한 단위당 들어가는 비용 그걸 이제 산정을 해봤더니 6월 고점 이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효율화를 하고 있다는 네. 거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반도체가 빠졌을 수도 있죠. 지나고 보면. 효율화를 한다는 건 반도체를 덜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인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여전히 이제 오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토큰 비용이 내려가는 거는 반도체한테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단가가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에 전방에서 요금을 부과하는 이제 이런 회사들이 토큰 비용을 줄어들면 소비자들한테 가격을 많이 전가 안 시킬 수 있죠. 그러면 대중적으로 사용량이 많아지면 오히려 거꾸로 수익권에 들어가고 수익권에 들어가면
더 양을 늘리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약간 좀 너무 최첨단으로 가냐 아니면 오픈 형태로 가냐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지금 현재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궁극적으로 메모리한테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보고서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이제 베라루빈 울트라 만들 때 되면 그 우리 렉이라고 큰 이제 덩어리를 만들잖아요. 네네. 거기에 랜드랑 메모리랑 다 합치면 이제 DRAM, 뭐 HBM, 뭐 LPDDR, 그다음에 그 통신 연결할 때 들어가는 또 DRAM 이런 네. 것들 다 하면 전체 만드는 비용의 70%가 메모리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8월은 잘 쉬다가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엔비디아 실적 확인하고 거기서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엔비디아 실적은 뭐 엔비디아 주주들이 걱정하시면 되고 실적은 잘 나올 거고 근데 중요한 건 그 뒤에 앞으로 이제 차세대 모델에 대한 발표를 할 때 어떤 스펙으로 발표하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8월 달엔 별로 이제 뭐 없어요. 매크로 이슈밖에 없죠. 이벤트가 뭐. 잘 없는 것 같아요. 뭐 CPI 발표할 거고 네. 그다음에 잭슨홀 미팅 있고 네. 그러고 나면 이제 주주환원 관련된 것 좀 나오면 또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베리 순이라고 얘기했던 삼성전자는 아마 8월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이제 8월 안에 이런 이벤트들이 8월 말에 다 몰려 있습니다. 또 그 전까지는 계속 설왕설래하면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생각보다 종목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투톱이 8월 달에는 그렇게 어떤 좀 중요한 핵심 이벤트가 없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속에서 순환매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도 궁금해 하시는 게 지금 SK 하이닉스는 솔리다임 IPO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배 구조가 SK 하이닉스 좀 복잡하다라는 이 이슈가 좀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차피 반도체 수요가 좋고 반도체 업황이 계속 좋아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간다고 한다면 삼성전자로 옮겨야 되나? 이런 이야기도 좀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대표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루머에 빠졌다라고 하면 오히려 반등은 하이닉스가 나올 때 더 빨리 나오겠죠. 그걸 해소하게 되면. 해소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뭐 그것도 뭐 저는 항상 6대4를 얘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6, 하이닉스 4 그쵸.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하이닉스를 지금 굳이 뭐 팔아서 삼성전자 가는 거는 실익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방향성은 같을 겁니다. 근데 얼마나 이제 누가 좀 덜 오르냐 덜 빠지냐 뭐 이런 정도인데 하이닉스가 베타가 원래 커요. 삼성전자보다. 그래서 삼성전자 3% 올라갈 일 있으면 하이닉스가 한 6% 올라갑니다. 원래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 지금 하이닉스 솔리다임 관련돼서도 너무 지금 말들이 많은데 맞아요. 저는 그걸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요. 뭐 아주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는 게 만약에 상장을 한다 한들 그게 시가총액이 한 50조 돼요. 50조면요. 우리 지금 하이닉스가 이렇게 반토막이 났는데도 1000조가 넘거든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거의. 오히려 근데 솔리다임이 만약에 상장하게 되면 PER을 한 20배 이상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샌디스크가 그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쵸. 그럼 SSD 관련돼서 지금 최첨단 제품을 잘 만드는 솔리다임이 만약에 상장해서 20배 이상의 밸류를 받는다라고 하면 하이닉스는 오히려 더 부각받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뭐 한 100조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진짜로 뭐 하이닉스는 오히려 더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리다임 상장 이슈가 물론 더 지켜는 봐야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몸집이라든가 몸값 이런 거를 고려를 해봤을 때는 그렇게 위협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재료는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요소도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좀 추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이 어저께 그냥 코스닥 시장을 굉장히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면서 좀 쭉쭉 뻗어나가는 양상이 나왔고 오늘은 살짝 눌릴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하지만 6%의 하락은 살짝 우려가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구간 오히려 어저께나 최근에 매수
못 하셨던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지, 또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부분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보유하신 분들은 갖고 계시고, 없는 분들은 지금 이제 30만 원, 31만 원대 지지하는 거 보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원래 바이오는 변동성이 커요. 그리고 알테오젠을 제가 한 5만 원대부터 봤는데, 그때 한 14%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10몇 프로 이상 올라가면 그 다음날 거의 반 뺍니다. 추세적으로 가는 경우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단타를 많이 쳐요, 여기서. 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미 있는 가격이 표시해놨는데 차트 보여주시면, 이게 언제냐면 급락이 이제 올해 1월 달에 나왔죠. 남들은 이제 좋을 때, 한참 반도체 날아가고 좋을 때 급락이 나오면서 빠졌는데, 이게 예전에 가격으로 하면 이게 58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40만 원 이게. 네. 그러면 이때 고점 찍고 내려온 거잖아요. 아니죠. 이때 여기 58만 원, 여기 43만 원대네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50만 원 초반이겠죠. 그러면 지금 가격이 30만 원, 지금 32만 원이긴 하지만 실제로 계산해 보면 예전 가격으로 하면 한 38만 원 가까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계산 방법이 본인 매수가 아직 주식 안 들어오셨죠? 그렇죠. 8월 26일인가 네, 8월 26일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전에 들어오기 전에 내 평균 매수 단가 계산하실 거면 본인 가격 그러니까 나누기 1.3 하시면 돼요. 나누기 1.3 하시면 딱 그 가격이 나오는데. 네. 근데 이제 어차피 차트로 보면은 수정 주가니까 보시면 30만 원이 기준입니다. 계속 거기만 뚫으면 빠졌어요. 언제부터? 3월부터 계속 부딪히면 빠지고. 이게 뭐였냐면 공매도. 여기 엄청난 공매도가 물량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쇼커버링 당한 거거든요. 아, 근데 다시 요 밑으로 빠지지만 않으면 다시 간다. 네. 어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바이오를 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런 것들을 잘 이게 호재로 반응을 못하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게 어제 올라온 이유는 그거잖아요. 우리 그 블랙락에서 지분 투자 네. 5% 했다. 기술 수출한 것보다 그게 더 반응을 보였죠. 맞아요. 기술 수출 얼마 전에 했는데, 네. 그리고 올해 2천억 가까이 들어옵니다. 어디서? 머크에서. 근데 머크의 키트루다 SC를 지금 일부 미국의 어떤 제약회사, 그러니까 바이오텍 회사에서 대장암 2기, 3기 대상으로 해서 병용요법을 쓰겠다라고 지금 임상 3상을 바로 들어간다고 나왔어요. 그럼 이게 왜 대장암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의 대장암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폐암 다음으로 많은 게 대장암이에요. 폐암, 간암, 대장암이 원래 3대 암인데 그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임상을 쓴다. 이 얘기는 키트루다 SC의 사용처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럼 3상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빨리 끝낼 수 있기 때문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겠죠. 그러면 이게 사용처가 더 늘어난다라는 거는 내년 되면은 키트루다 SC가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이거 호재인데 그런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급적으로 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잘 버티시고 5일선이 올라오면서 여기서 아마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32에서 31에서 35 사이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빠져 있을 때 오늘 좀 불안하면 종가까지 확인해 보시고 사시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알테오젠은 블랙록의 지분 투자 그리고 또 추가적인 기술 이전 기대감도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은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한 밀림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도 매수는 유효하다. 다만 좀 나는 변동성이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종가까지는 그래도 확인을 좀 해보자라고 해주셨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 유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우주 쪽으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우주항공 섹터가 여러 섹터들이 좀 시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좀 눈에 띕니다. HVM, 스페이스X 밸류체인으로 한동안 시세 시원시원하다가 5월 달부터 시원하게 쭉 빠졌더라고요. 정말 많이 빠진 모습이 보여졌는데 요즘 스피어랑 같이 좀 동반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대표님, 스피어도 그렇고 HVM도 그렇고 우주항공 관련돼선 지금 정책적으로도 드라이브를 건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봐야 될까요? 지금 이 구간 보유하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참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 종목들이 올라온 거는 이 종목들이 자체적으로 너무 좋아서 올라온 게 아니에요. 시장 그건 스페이스X 때문에 올라온 거죠. 스페이스X 상장한다고 해서 올라온 건데 스페이스X의 이거 제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지금 이걸 스페이스X 한번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스페이스X 빨리 치려고 하니까 빨리 안. 네, 스페이스X가 최근에 맞습니다. 바닥을 그거 딛고 보여주신대. 네,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죠. 지금 상장한 이후에 225불까지 갔다가 쭉 빠졌다가 지금 135불이 공모가였는데 공모가 돌파했습니다. 네. 돌파했는데 일단 20일 이평을 뚫고 올라가고 있죠. 5일선이. 그 얘기는 추세 전환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기대감이 붙어 있는 건데 한마디로 락업이 일단 뭐 더 남아 있긴 하지만 일부 풀렸고 보호예수가 네, 근데 그거 풀렸는데 대부분 직원들 거라 직원들은 안 팝니다. 그렇죠. 예. 좀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뭐 팔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한 160불 넘어가야 팔 것 같으니까 요 추세를 보시는 게 중요하고 이게 빠지면 빠집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한 160불까지 강하게 쳐준다라고 하면 나머지 종목들 우리나라 이제 이 스피어든 뭐 관련된 종목들 많죠. 세아베스트 지주, 뭐 스피어, HVM은 저는 이걸 대장으로 보는데 주도주로 보는데 네, 주도주 핵심 종목. 스페이스X에다 직접 납품하는 회사는 여기밖에 없죠. 네, 특수학금을 2개 납품하고 있고요. 그걸 스피어가 받아가지고 납품하죠. 납품을. 그러니까 두 회사는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세아베스트는 특수강이 일부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전혀 상관없는 뭐 위성 만드는 세트레가 이런 종목들도 어제는 비슷해요. 또 오르더라고요, 예. 다 같이. 인텔리안테크 뭐 이런 종목들 올라오는데 빠진 이유가 뭐냐면 그냥 스페이스X 상장 이후에 빠진 겁니다. 세론. 세론. 네. 그러면 스페이스X를 보고 가고 다른 재료나 모멘텀은 없다라고 좀 봐야 될까요? 국내 재료는 별 영향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스페이스X가 올라가는 구간에는 보유하신 분들은 같이 좀 가지고 가시다가 스페이스X가 좀 꺾이는 양상이 나타나면 그때는 좀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 비중 좀 줄이면서 여기도 쭉 끌고 가긴 좀 애매해요. HVM이 좀 돈을 잘 벌긴 하는데 최근에 약간은 트레이딩 바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목표 수익률을 좀 정하시고 아니면 추세가 꺾일 때 좀 판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더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그래도 스페이스X가 바닥권에서 지금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들 나와줬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우주항공 기업들도 시세를 받아가는 모습인데요. 국내 정책적인 모멘텀보다는 그냥 스페이스X에 관련된 움직임을 바라보는 게 좀 더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추세적으로 우상향 기조는 타고 있으니까 스페이스X의 움직임 보면서 판단하자. 혹시 꺾이면 우리도 같이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여쭤보도록 할게요. 파마리서치요, 대표님. 그렇죠. 실적 발표 나오고 그날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밀린 이후에 오히려 회복을 바로 하더니 오늘은 추가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렇죠. 파마리서치 오늘 화장품 쪽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보유하신 분들은. 파마리서치는 나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나쁜 척하고 많이 뺐죠. 나쁜 척을 했다. 네. 뭐 그 경쟁자 등장했다고 빼고 맞아요. 근데 경쟁자 등장했는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비교해 보면 경쟁자라고 할 수 없는 차이가 엄청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녀시대에 있는데 이제 막 데뷔한 이제 그 신인 걸그룹 보고 지금 소녀시대 주가 판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파마리서치는 실적이 부러진 적이 없는데 주가가 밸류를 많이 줬다가 PER을 뺐습니다. PER을 빼다가 지금 다시 실적이 올라오면서 이걸 보여드리면 사람들이 이제 실적 때문에 빠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연간으로 보여드리면 올해 작년보다 한 600억 이상 더 번다고 지금 예상이 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또 한 600억 더 번다고 예상이 되어 있어요. 사상 최고 실적을 계속 내고 있는 중이고
내년 기준으로 보면 PER이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17배까지 떨어졌고요. 올해 예상치도 21배입니다. 그럼 굉장히 낮아진 거거든요. 12개월 포워드로 하면 한 19배 정도 될 텐데 18배 나오네요. 그러면 20배에서 25배, 그러니까 적어도 전 25배까지는 들고 가셔도 된다. 오. 예, 12개월 포워드로 한 25배까지는 들고 가도 된다. 그러면 한 7배 정도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6배, 7배가 6배라고 하면은 지금 18배 기준으로 19배 기준으로 보면 6배면은 한 30% 이상은 더 올라갈 수 있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뭐 미니멈 그럼 차트를 보더라도 예전에 우리 한번 엄청 꺾였던 한 50만 원 수준 근처 한 48에서 50만 원 사이는 한번 노려보고 들고 가시는 것도 괜찮다. 지난번에 흔들림은 실적 발표 이후에 멤버 체인지 한 번씩 한 거죠 지금. 사고 싶은 쪽에서는 흔드는 겁니다. 네. 더 사고 싶은 쪽에서 흔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히려 지금 밑꼬리 달고 이틀 조정받으면 바로 올리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굉장히 마디게 올라가고 있는데 예전에 파마리서치가 올라갈 때 흐름을 보면 이렇게 마디게 올라갔습니다. 와, 그때 이력을 기억하면 예. 네, 정말 대단했어요. 이게 꾸역꾸역 계속 갔거든요. 네. 예, 그게 이거를 매매했던 애들이 제가 볼 때는 돌아왔다. 비슷한 양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굳이 꺾일 때까지는 팔지 말자. 밸류 부담 없습니다 아직. 예. 네, 일단 밸류 부담이 없고 또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의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좀 굉장히 좀 깔끔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여전히 상방에 대한 룸이 이렇게 남아 있으면 신규 투자도 가능할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신규 투자분들도 저렇게 중간중간에 음봉 나올 때 들어가시면 돼요 이제. 아, 이렇게 살짝 쉴 때. 네. 아, 음봉을 한 번씩 누르잖아요. 네, 네. 예, 의심하지 말고 그때 사시면 됩니다. 예. 네, 일단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 성장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혹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중간중간 음봉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때 매수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30% 정도는 추가 상승 여력 있다라고 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심택도 여쭤보고 싶어요. 요즘 소캠 관련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이번에 심택은 실적도 2분기 때 좀 잘 나왔거든요. 잘 나왔죠. 기판 쪽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이는데 심택 오늘도 추가 상승 나옵니다. 2%대 상승 나오는데 보유하신 분들 그리고 신규 접근하실 분들 궁금합니다. 어떤 의견 주실 것 같아요? 일단 실적이 잘 나올 거란 기대로 7월까지 많이 네. 올렸는데 또 이제 장이 부러지면서 급격하게 빠졌었죠. 근데 이제 지금 다시 실적 발표하고 나서 보니까 난리가 났죠. 600억대가 나왔어요. 네. 네, 근데 지금 3분기에는 700억대 이상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되돌림은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고점까지 트라이는 가능하고 PER이 지금 16배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20배까지는 무난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지금 왜 이렇게 그럼 다시 갑자기 강해졌냐? 최근에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대만은 매월 매출을 발표하죠. 매월 모든 기업들이 매출을 전달 매출을 발표를 하는데 10일에서 한 15일경에 발표를 해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기판 업체들의 매출이 전년 대비 보통 한 100% 이상. 뭐 전월 대비도 MOM으로도 뭐 한 20%에서 30% 네. 이상 더 나오고 있어요. 그 추세를 보면 우리나라 기판주들이 빠질 이유가 없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심텍과 TLB 같은 종목들 보면은 소캠의 물량이 많이 들어가는데 대덕전자는 좀 다른 쪽이고 이쪽은 이제 소캠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소캠 관련된 기판은 지금 소캠 사용량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베라 루빈 할 때 베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옆에 CPU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로 들어가는 게 소캠인데 지금 탈부착으로 일단은 베라 루빈을 절반만 썼다라고 했는데 절반 물량 더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절반만 했냐면 기판이 아니라 LPDDR도 부족하고 기판도 부족해서 그런 건데, 예, 그래서 지금 소캠 여기 합쳐진 패키징한 가격이 제일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LPDDR이랑 같이 그래서 지금 앞으로 베라 루빈 울트라를 만드는데 소캠 가격 상승률이 제일 높습니다. 전체에서요? 그렇죠. 전체 들어가는 부품들 네, 중에 네. HBM보다 소캠의 가격 상승률이 더 높아지고 있다. 그 얘기는
기판 봐야 된다는 얘기죠. 적힌 관련된 종목들. 네. 그래서 심택은 전고점 트라이는 적어도 뭐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1차 목표가 14만 원까지는 충분히 한번 끌고 가보셔도 좀 이제 V자 반등했으니까 좀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쉬어가다가 다시 한번 계기가 나오면 한 14만 원까지 한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기판 관련돼서 긍정적인 시각을 말씀해 주시면서 심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솜캠2에 대한 가격 상승 수혜가 가능하다. 여기에 14만 원대 목표 주가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중간중간 쉬어간다 하더라도 이 정도 가격대까지는 좀 가능해 보인다라고 해 주셨습니다. 그럼 정말 간단하게 기판하니까 삼성전기도 좀 생각이 나요, 대표님. 근데 왜 삼성전기는 이렇게 답답한 움직임을 보이는 걸까요? 아무래도 투톱과 함께 연동되는 흐름 때문에 좀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이제 속도 조절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MLCC도 관련된 미국 그러니까 그 대만 기업들 보면 실적이 좋아요. 그러니까요. 예, 좋은데 MLCC 1위 기업인 무라타가 지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예, 무라타 차트가 삼성전기랑 비슷해요. 예, 그래서 무라타의 움직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이비덴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그건 네. 기판 쪽이잖아요. 그러면 기판과 MLCC의 이 합작 가치 있는 이제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양쪽의 눈치를 좀 볼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오늘도 보면은 이제 기판 쪽은 이비덴 쪽도 조금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했다가 좀 답보 상태예요. 그러니까 조금 시장이 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전히 전기는 밸류에이션 플레이예요. 이거는 실적 대비해서 PER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거가 합당해지려면 전방이 좋다는 얘기가 자꾸 나와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좋은데 아직 자꾸 의심하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밸류에이션을 언제 높여줄 것이냐 이 싸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KB증권에서 나온 거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KB가 아니라 하나였나 뭐 여기서 제목 나온 거 하나였던 것 하나죠. 같아요. 하나에서 나온 건데 거기 보면은 이제 제목이 멋진데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네. 예, 그렇습니다. 제목이 아니라 멋지게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내용을 이제 요약해 보면 너무 좋은데 주가만 못 갔다. 예, 주가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전기는 좀 쉬어가는 국면. 지금 급등한 이후에 조정 국면이잖아요. 지금 조정 국면이고. 추세 전환 이제 제가 보는 이제 21선 돌파 시도가 있는데 이거 만약에 이제 삼성전기 사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다시 뭐 단가를 낮추고 싶으신 분들은 한 적어도 132만 원 정도 안착하는 거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